내 마음이 주는 지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조성모가 불러 더 많이 알려진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 세 가사 중 일부이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시처럼 돋아 있어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도,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가시에 찔린 상처들로 점철되면서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세상과 단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는 내 마음속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을까? 2010년 2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갑자기 퇴임 통보를 받았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 1년간 마치 산악인이라도 되는 듯 등산에만 집중했다. 모든 화살이 밖으로만 향했다. 억울함도 삭혀지지 않았다. 분노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산행을 하면서 밖으로 향하던 화살을 내 안으로 돌리는 계기를 맞았다. 추운 겨울 새벽 3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이 눈 덮인 백색의 산길을 밝혀주었다. 같이 간 선배와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밟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처음 회사에서 코칭 교육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런 걸 어떻게 조직 운영에 접목하지? 현업도 바쁜데 경청하고 질문하라니, 이건 지금 우리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 사업부장으로 발령받았다. 기획전략 전문인 내게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왔다. 현업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부장이라니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들 말했다. 현장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사업부장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세팅하고 나름의 조직 변화를 만들어가게 된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코칭 리더십이었다. 코칭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추운 새벽 산행길 나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주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회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왜 나는 갑자기 퇴임 통보를 받았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올라간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아직까지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 있었다. 정상에서 다시 내려오는 길, 어디선가 갑자기 시끄러운 양은 냄비라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마치 시끄러운 양은 냄비처럼 요란스럽고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나를 따르라 외쳤던 부족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 퇴임을 당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솔직히 얄팍한 업무 경험의 지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겸손함보다는 우월감이 우선이었고, 그러는 과정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던 덜 익은 벼 이삭 같은 모습으로 일해온 나를 성찰하게 되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어디선가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무쇠솥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소리였다. 시끄러운 양은 냄비에서 단단한 무쇠솥으로 변화하라는 것처럼 들렸다. 더 깊이 있는 삶, 더 성숙한 삶,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마음의 소리였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새벽 산행에서 3시간 30분 동안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때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면서 과거 여행도 하고 현재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도 듣고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다. 그 이후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는 브랜드를 굳건히 만들어 오고 있다. 당시 다른 기업의 본부장으로 가기 위해 연봉 협상 중이던 것을 과감하게 거둬들이고 무쇠솥과 같은 나를 만들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비즈니스 전문 코치로서 멋진 인생 후반기를 즐기고 있다. 내 안의 나를 듣게 해주는 10가지 질문. 지금부터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딱 한 시간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내 안의 속삭이는 많은 소리를 들어보길 바란다. 단언컨대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위대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질문을 하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들리는 그 소리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면 된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면 또 물어보고 들어보기를 반복하자. 다음은 내 안의 나를 듣게 도와주는 10가지 질문이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5가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나의 강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 나의 가치관, 삶의 철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야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까? 다섯 번째,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0가지. 여섯 번째, 인생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일곱 번째,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도전할 것은 무엇일까? 5가지 이상. 여덟 번째,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아홉 번째, 나 스스로에게 응원 한마디를 보내자. 내 인생의 슬로건을 만든다면? 10번째, 오늘 자문자답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막막함이 몰려오기도 할 것이다. 하루하루 꽉 채워진 일정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음을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을 만나지 않는가?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볼 수도 채워줄 수도 없다. 스스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주는 지혜를 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자.